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31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 새해 첫 라이브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상악 전치부의 동요를 주소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랑 보시면 약간 진지발 리세션이 되어 있어서 핑크 포스닝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파노라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치부에 들어가 있는 현재 있는 임플란트 전체가 2017년에 식립된 상태이고요. 이제 한 6년, 한 7년째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레벨도 잘 좋고 다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예, 참 우리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개라도 내 이빨을 유지하고 싶다. 다 발치하기 싫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개의 캐나인,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브릿지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오랄 엑스레이고요. 보시다시피 뿌리가 짧고 이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CT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이 얇죠. 그래서 특히 2번 앞쪽에 보면 쭉 본이 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상당히 큰 오멘테이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되게 쉽죠. 이런 전치부가 아무리 얇아도 우리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한 3개 또는 4개 정도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라비알 본이 되게 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고 파노라마나 인트라오랄에서 보면 레벨이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알베올라 본의 영역이죠. 그래서 자꾸 알베올라 본은 수축이 돼서 없어지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이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좀 이렇게 디프레션 된 부분은 오멘테이션, 그리고 시그니지 부분은 아리를 사용해서 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라면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라이제이션 바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에 파노라마를 잠깐 보시면요, 하악도 보시면 하악에도 왜 이렇게 하악 전치부를 뻥 띄워놨을까요? 이 부분은 역시 본이 얇기 때문에 그랬죠. 늘 항상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전치부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 이유가 틴리지여서 그렇습니다. 오멘테이션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임플란트 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이렇게 긴 판틱을 가지는 보철물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가운데 2개 정도만 이게 제 위치에 들어가 있게 된다면 폴스 디스트리뷰션도 되게 쉬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틴리지라도 전치부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주 재미있게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딱 소리가 납니다. 이걸 한꺼번에 발치하면 라비알 본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쪼갰습니다. 자, 물입니다. 코를 천천히. 치워버릴까요? CT에서 본 것처럼 이 캐나인이 굉장히 라비알 쪽으로 위치하거든요. 조금만 더. 발치를 하고 상당히 팔라탈 쪽을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은 플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13번은 거의 플로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이번에 적정해 주시고 블리딩 때문에 조금 더 인젝션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눌립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조금만 더. 섹션. 작은 아트리얼이 하나 나갔나 봅니다. 여기서 브리딩이 되고 있고, 일단은 플랩을 열고, 그다음에 언더컷이 상당히 크네요. 이쪽으로 잠깐만. 여기 거의 뭐 에이펙스가 좋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겠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펜싱 할게요. 플랩은 다 제껴졌죠. 포셉 준비해 주시고. 됐습니다. 소켓이 이렇게 얇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유지되기는 힘들겠죠. 네. 프로빙 저기 가이드 한번 볼까요? 뎁스 게이지 여기 통째로 주실래요? 이게 파라탈 방향이 파라탈 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그쪽 하지 말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석션 이게
소켓의 방향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와이퍼를 이 정도로 가야지 되겠습니다. 빼주시고, 네. 모터를 따라서. 이쪽도 빼주세요. 이렇게. 자, 플라타고를 따라서 가급적 플라타야죠. 박스 한번 볼까요? 길이가 항상 헷갈립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됐어. 그대로 주시고, 이렇게 담가고, 네. 자. 좋습니다. 그냥 두고 앞쪽에 지금 1번과 1번 멘트 40 보람이 상당히 커요. 인사의 10%면 살짝 피해야 되겠지? 일로 빼주시고, 보이지? 그렇지만 1번의 위치는 여기. 미끄러질 때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앞쪽에 2개부터 먼저 합시다. 네, 15mm 드릴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입안에 석션 한번 더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코를 천천히 숨을 수 있고요. 다음. 이건 약속이에요, 지금. 여기가 폭포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폭포를 팔로펠로 잡아다 버리기는 뒤에가 디하이센스가 생기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쪽은 3. 이렇게. 6. 이쪽은 이제 카운트 싱크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본이 사운드 할 때는 카운트 싱크는 이렇게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잘 되게. 조금만 뒤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쪽만 살짝 이렇게 앞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가 거의 거의 페니스트레이션이 되기 직전까지 돼요. 여기는 약간의 디하이센스가 생겨 있고요. 이렇게 4, 9, 6으로 할게요. 4, 9, 이쪽이 다시 메스트라인이 생겨 있죠. 이게 GBR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쪽으로 보시고 먼저 앞에 2개를 식립하겠습니다. 앞에 2개는 거의 다 됐습니다. 먼저 2개부터 하고 4, 9, 6 입니다. 사십? 41. 지금 금방 5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똑같이 하나 더 주시고요.
50, 네, 50N까지 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지 이다 이제 거의 페니트레이션이 되어 있다. 열린 거죠, 사실은. 이게. 다음 이제 두 개는 잘 됐고요. 이제 캐나인 두 개 하겠습니다. 2번 드릴 하겠습니다. 빼주시고 이 길이가 6mm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공이 채워지겠지만 서페이스의 범위까지 훨씬 더 커프로 통과해 내려고 하죠. 얼마? 2.9. 아무래도 지금 보면 앵귤레이션, 어버트먼트 앵귤레이션을 적어도 25도 정도는 써야 되겠죠. (3.3)인가요? 3.6이에요? 네. 그러면 위쪽만 조금 하고 똑같이 해주실래요? 거의 뭐 70, 80N쯤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오른쪽도 리버스 그렇죠? 계속 여기 아니요 여기 잠깐만 소켓으로 들어가 버려.
알벨로본에 따라 들어가니까 굉장히 플레어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시게 그게 이제 각도로서 다 꺾어내 올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뭐 아니고 드라이버. 네. 이것을 이제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스크류 리테인 타입으로. 리무브 드라이브는 카운트 싱크 이렇게 카운트 클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돌리면 쏙 빠져나오거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돌렸어요. 빼주세요. 이거 아니죠? 엄청 세게 갔잖아요. 다 됐죠? 소켓에는 본 매트릭스 1을 하고요. 앞쪽에는 우선은 템포럴 실린더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악사 어버트먼트를 하고요. 지금은 플라스틱 실린더로 주세요. 그리고 O6 볼륨엑스 앞쪽에서 일러볼까요? 됐습니다. 볼륨 믹스 준비해 주세요. 네. 일단은 소켓 디팩부터 채우고 여기는 어차피 이 라벨본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최대한 잘 유지되도록 그죠?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거 네. 저기 여기다 저기 일단 됐습니다. 너무 많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 겹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오케이 굿. 자, 일단 하고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조심. 봉합식 그는 5제로로 하겠습니다. 저 뒤에 하나 더 있어. 가운데부터 택배보다 찜질보가 약간 낮아서 조금만 더 당겨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버티컬 매트리스를 약간만 더 당겨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섹션, 이 섹션 이렇게 됐어. 뒤에 이쪽으로 약간 막을까요? 하나 더 주시고 거의 다 됐습니다. 아이고. 텐전이 많으면 옆에부터 먼저 해서 실제 포인트에 텐전을 약간씩 줄여 놓으면 넘어가기가 좀 쉽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입안에 석션해 드리고요.
됩니다. 얼마나 휴치를 꼼꼼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하는 건 문제가 없고, 얼마나 세게 타이가 되느냐, 여기에 문제. 왼쪽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고개 약간만 좀 더, 이쪽에 버티컬 인시전 조치하겠습니다. 이쪽에, 자, 고개 왼쪽으로 약간만, 왼쪽으로, 네. 이쪽에, 됐습니다. 다 됐죠? 네, 수술은 다 됐고요. 이제 임시치아 준비해 드릴게요. 끝났고요. 옆에서 볼게요. 이게 원래 있던 치아인데요. 아무래도 가벼울 쪽이 다 됐으니까 블레이드 주시고요. 이것은 뭐 하이스피드 쓰지 말고 블레이드로 이렇게 커팅하시면
넣어서 인라이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 뒤쪽 컨택을 봐야 돼서 이 MMA 쉘을 쓰는 것보다는 밀링을 이대로 스캔해서 밀링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이 바깥에 허스나니까 이대로 스캔해가지고 다시 밀링해달라 그러세요. 그게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쪽에 어버트먼트가 안으로 들어가면 포스트가 이 정도로 각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템퍼라니까 이렇게 보온의 각도가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별 방법이 없죠. 이렇게 무슨 템퍼를 해도 되긴 하는데 아직도 라베아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차라리 스캔 해가지고 스캔해서 해달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술은 다 됐고요. 임시치아 미리 만들어놨는데 조금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 요거 다시 그대로 전자 스캔하고 전자본 뜨고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동안 좀 쉬고 계시면 임시치아까지 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홀 메꿔주시고 스캔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근데 별로 새해가 됐는데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어제에 연속되는 오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거 다 성취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크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늘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주 전공하신 분들은 플랫 박리에 P2포지를 선호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P2포지가 아마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저도 한 두세 가지를 그냥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손에 잘 맞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샤프한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넓고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런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시 봐가지고 번호를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3번처럼 발치 순측 골이 부러졌지만 완전히 딸려오진 않는 경우 그냥 일반 뼈로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해도 될지요. 네, 되게 얇죠. 이게 지금 사실 13번도 23번도 그냥 루트가 라비알 본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라비알 본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100% 없어진다고 봅니다. 100% 없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우리 보통은 본그래프트를 하죠. 뭐 알로그래프트를 하기도 하고 보바인 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그래프트를 하는데 그 본이 과연 본이 될 것인가? 일부는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라비알 본은 거의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픽처가 노출되겠죠. 라비알 쪽으로.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이렇게 라비알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아리를 요즘은 아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롱텀이 팔로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한 3년 됐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근데 부러졌다. 이게 부러졌다 이러면 어떡하냐? 완전히 부러져 나오면요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붙여놔 봐야 잘 안 되고요. 근데 그냥 그린스틱 프랙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붙여놓고 조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에 본그래프트를 많이 넣어서 프랙처가 가해지지 않도록만 하시면 원래 있던 그린스틱 프랙처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그래프트 역할은 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철물의 스프린팅은 13, 11, 21, 23으로 계획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나눌까? 3번 브릿지 두 개로 하는가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은 템포라리로 그냥 약간의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하지만요. 지금 새로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악사 아버트먼트를 쓰게 되면요. 4개 전체를 그냥 원피스로 스크루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패스가 지금은 이렇게 본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면 특히 13번 쪽은 아마도 한 30도 정도, 30에서 40도 정도 각도를 갖고 가야지 완전히 앵글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은 한 20도, 전치부도 약간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라서 전부 다 앵글드 된 악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스크루 리테인드로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 템포라리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에 고개측 뼈가 얇아 보이는데 드레드가 비쳐 보일 정도만 아니면 따로 GBR 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팔라탈 쪽은요. 스레드가 비쳐 보이는 설사 조금 노출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프트 하지 않습니다. 진지바가 충분히 두껍고 거기에 뭐 리세션이 오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괜히 본그래프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간을 더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불편감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약간 비쳐 보이는 정도 또는 충분하지,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본이다 하더라도 저는 GBR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3, 23의 경우 틴 리치가 아닌데 아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질 않았는데요. 지금 이 뒤에 구치부 임플란트에 비해서 구치부 임플란트가 이쪽에 있으면요, 캐나인은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루트가 크로스 섹션에서 보면 황제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본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본 하우징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본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꽤 많은 케이스를 팔로우 했는데요, 별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다 꺼져버리거든요. 지금처럼 차라리 아리를 쓰고 본이 되기보다는 컨투어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컨투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심미적으로 더 낫고 뒤에 생기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중국에서 온 질문인데요. 왜 GBR 후에 식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본이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가 나중에 중국 가서 한번 강의도 하고 할 텐데요. 개념의 변화, 임플란트
어떤 수술과 보철의 컨셉 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했죠. 본 GBR하고 거기다가 본을 식립하고 또는 본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GBR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GBR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서 GBR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하겠죠. 환자분도 훨씬 더 편하고 우리 술자들도 훨씬 더 임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후가 똑같다면 굳이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25년,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GBR이 우리 임플란트를 이렇게 리드해 오고 있었죠. 임플란트를 크라운 오리엔테이션 된 임플란트 포지션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뼈는 GBR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까지 갖고 있었던 컨셉인데, 물론 지금도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더 쉽게 할 것인가. GBR이라는 수식 자체가 그렇게 쉬운 수식이 아니거든요. 예후가 또 썩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제가 계속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R 임플란트의 경우 각도 몇 도 차이가 스플린트가 허용되는가요? 이게 사실은 그 픽처 레벨에서 스플린트 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익스터널 헥스가 5도 테이프 되어 있거든요. 5도 각도를 가지는 테이프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지간히 패스를 똑바로 심었다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로넥스 어버트먼트 같은 앵글레이티드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베올라 본과 특히 장악 전치부에 쓰는 알베올라 본과 투스 엑시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 엑시스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앵글레이티드 어버트먼트 아니면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아니면 지금 나중에 이 케이스가 완성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악사 어버트먼트, 오로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그런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1, 13, 23인 경우 다시 고개척 뼈가 얇아 보이는데 트레드가 비쳐 보일 정도만 아니면 GBR 앞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스플린트 그냥 그대로는 스플린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치와에서는 아리를 어디까지 깊게 심어야 하나요? 힐드 리치 때보다 좀 더 깊게 심으면 되나요? 기준이 있으신지요? 발치와 같으면 아무래도 리모델링 리셉션이 좀 있겠죠. 크레스알번이 조금은 더 내려간다고 보고, 사실은 이 아리인 경우에는 그 머신드 커프가 거의 전부 다 소프티슈의 영역이죠. 그 소프티슈의 영역은 좀 더 깊이 들어가나 덜 들어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우면 약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켓이라면 지금 있는 원래 힐드 리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1mm, 2mm 정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식의 흡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더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켄트님, 저전번 강의에 상악동에서 잔존굴이 1mm 정도 남았을 때 픽처가 상악동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좋은 기구와 테크닉 등 바쁜 일이 있어서 수강을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29회차 라이브 서저리 때 Q&A를 포함해서 핵심적이면서도 괜찮았던 내용을 못 본 임상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칙이요. 제가 보체를 다 끝나고 나면 그 팔로우는 없더라도 파이널 보체물이 들어가고 나면 그간에 있었던 쭉 프로세스와 함께 라이브 서지를 다시 다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올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도 다 힐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핵심은 엄브렐라 커버 스크루입니다. 엄브렐라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엄브렐라 커버 스크루인데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 후에 보철이 시작될 것이고 템포러리 좀 쓰고 하면 한 4, 5개월 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원장님께만 다시 한번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꺼져 있으면 본으로 컨토리제이션하고
조금 꺼져 있으면 볼륨 맥스로 컨트롤해지는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너무 많이 꺼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온이 좀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지금처럼 한 2겹 정도의 볼륨 맥스로 하면 꽤 괜찮게 컨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합사를 5제로 쓰는데 4제로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봉합사 사이즈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전치부에서는요, 4제로는 따갑습니다. 커팅했는 면이 해서 입술에 자꾸 걸리죠. 근데 5제로가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리트랙션 한다든지 이럴 때는 4제로를 쓰지만 가급적이면 5제로로 슈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힐링에 뭐 큰 차이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리 켄트님, 근래에 잔존골이 부족한 라테랄 어프로치 케이스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시면 또 비슷한 좋은 케이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같은 케이스 자꾸 올라가면 식상해 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얇은 크레스탈 본이 남아있는, 그래서 라테랄 어프로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이 두 장 멤브레인은 그러니까 올식스 볼륨엑스라고 그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댄스플라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나중에 흡수되나요? 흡수가 안 됩니다.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잘 남아서 소프티슈의 컨투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롱라스팅입니다.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사님, D3 본에서 드릴 사이즈와 픽처 사이즈의 두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뭐 일반적인 말씀이겠죠. 일반적인 드릴링 할 때 D3 본에서 드릴링 하고 나면 픽처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 같으면 0.3 정도입니다. 0.3, 0.4 정도. 그러니까 3.9mm를 하고 4.1mm를 식립하는데요. 실제로 4.1mm가 딱 4.1mm 아니죠. 약간 더 큽니다. 제일 탑에 있는 스레드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0.3, 0.4 본이 약간 크레스탈 본이 좀 약하다고 싶으면 0.5 이 정도 가고요. 아주 하단 본이라면 0.1mm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드릴링 임플란트 디자인을 잘 카탈로그에서 보시고 실제로 제일 최외곽 다이아메터가 얼마인지를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케이스에서 스테빌리티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뼈가 얇아서 임플란트 에이펙스 부분이 본 하우징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뼈 이식을 안 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만 덮어도 장기적인 예후가 괜찮은지요? 에이펙스 부분이, 그러니까 스레드가 노출됐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노출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오식스 볼륨엑스 자체가 일종의 멤브레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본그래프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으면 역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배를 해야 되겠지만 약간 비쳐 보인다 또는 약간 이렇게 나사 끝이 약간씩 드러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식스 볼륨엑스만 덮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테빌리티가 물론 잘 잡혀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드릴링 시 나조팔라튼 카나를 침범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거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이 드릴링 하다 보면 처음에 2mm 드릴링에서는 랜서 드릴에서는 그것을 침범 안 했는데 자꾸 확장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캐날 쪽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 식립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열렸나 아니면 열리지 않았나 프루브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리게 되면 되어도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소프티슈가 또 소켓, 오스테토미 소켓 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그런 위험이 있긴 하겠죠. 그냥 뭐 터치하는 정도, 이렇게 인사이시브 캐날, 인사이시브 너브가 터치된다고 해서 뭐 넘리스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 페니스트레이션이 생겼다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완전히 반 이상 열렸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를 포기해야 되겠죠.
옆으로 약간 옮기면 되는데 그 사실 이미 드릴링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옮겨서 드릴링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그 캐날 속으로 프로브를 이렇게 한번 넣어서 캐날의 주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프로빙 쭉 한번 넣어보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보이죠. 실제로 인사이즈 캐날은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임플란트는 이렇게 식립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첫 번째 방향만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 그쪽으로 열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립 토크와 보철까지 기다리는 시간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네, 저희들이 엔리치를 만들면서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울산에 계시는 한창호 원장님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실제로 엔리치 같은 딥스레드 임플란트인 경우에 45뉴턴 이상 그리고 ISQ가 75 이렇게 나오면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도 된다. 그래서 거의 100% 성공한다. 라는 그런 통계가 옛날에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같이 전치부라면 구치부 또 스탑이 있는 전치부라면 그냥 이미디어트 어지간하면 이미디어트 로딩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오클루전 컨택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봉합을 추가할지 여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플랩을 핀셋으로 잡고 흔들어 봤을 때 움직이면 추가하는데요. 기준이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립을 잡고 흔들어 본다든지 또는 플랩을 잡고 흔들어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인시전 라인이 슈처 라인이 움직이면 슈처를 하시는 게 더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 시간은 본의 종류와 타입은 어떻게 되며 협착의 멤브레인만 넣어도 볼륨이 유지될까요? 소켓에 대한 것은요. 저는 한동안은 보바인 본 이런 걸 넣으면 본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경우에서 본이 안 되더라고요. 볼륨만 유지되죠. 흡수가 안 되니까 가이스린이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알로그래프트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금방 흡수돼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볼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옳겠다 싶고요. 본은 제 생각에는 안 됩니다. 끝까지 안 올라옵니다.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만 기억에 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비알에 멤브레인만 넣어도 볼륨이 유지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년 반, 한 2년이 지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거의 그대로 있는 볼륨이 유지되거든요. 단, 이걸 너무 압박을 해서 꽉 눌리는 이런 수치를 해버리시면요. 그대로 눌린 채로 있어가지고 볼륨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릴리징 해서 이렇게 압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속으로 이제 블러드 클러시 들어가서 이렇게 볼륨이 잘 유지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다시 골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직골이 얇아서 곧 흡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리를 사용한 겁니다. 흡수되어도 우리가 본 매트릭스를 샀죠. 그래서 그 본 매트릭스가 볼륨 컨토리제이션을 잡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오센트레이션 안 할 거니까. 오센트레이션은 루트 에이펙스 지나서 베이잘본에서 잡을 거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리와 일반 임플란트 같이 사용할 경우에 보철을 제작할 때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스플린팅 합니다. 두 개 그냥 일반적인 블루 다이몬드, 아리 두 개 다 커스텀 어버터먼트 하든지 어버터먼트 하고 스크루 타입이나 시멘테이션으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 보철할 때 어떻게 하느냐요? 선생님께서 어떤 보철 스타일을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아리도 인터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도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적인 익스터널 헥서처럼 유격이 있거나 모빌리티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익스터널 할 때처럼 그렇게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리의 익스터널 헥서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리 스레드의 협적본 최소 두께는 어떻게 되나요? 최소 두께는 비쳐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잘본에 들어가 있거든요. 알베올라본은 계속 흡수가 될 거니까 충분한 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의 깊은 배잘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얇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게 좋겠지만 약간 비쳐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본그래프트 같은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강석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원장님이 경험을 나눠주셔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임상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코칭이고 또 스스로 또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번, 21번 직경 4.0을 쓰셨는데요. 3.5도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3.5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3.5 충분한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3.5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골 이식 시 O6 볼륨엑스만 쓰셨는데 3에서 5년 후에도 볼륨이 유지될까요? 3에서 5년, 제가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냥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100% 되지는 않는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볼륨이 잘 유지가 됩니다. 한번 볼륨이 딱 유지가 되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알로그래프트나 이런 거 썼던 것처럼 그냥 푹 꺼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 고정이 안 되가 아니 볼륨이 유지가 안 되고 푹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초기에 유지되면 나머지는 그 뒤로는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 21 길이가 몇이었나요? 다 똑같이 했습니다. 15mm 드릴링하고요. 496 그러니까 트레드 9mm 트레드에 6mm 커프 사용했습니다. 커프 위에 페니스트레이션 디하이선스가 조금 생겼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이렇게 커프 에리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스레드 쪽은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드릴링입니다. 치아가 로딩 가능합니까? 아마 이미디어 로딩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템퍼럴이 바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프티슈가 조금 힐링되면 어버트먼트를 교체하면서 스크루 타입으로 다시 바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벌써 뭐 인서션 토크가 45, 50, 60 뭐 이 정도로 다 높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특히나 구치부에서 오클루전 스탑이 있기 때문에 전치부만 너무 과도한 교합이 가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